짜잔, 본좌 강림. 오늘 둘인 전설 임무 5일차 마지막 날 맞지? 잠시만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내가 잠깐만, 금요일부터 했지? 금, 토, 일, 월, 화 맞구나. 순간 개복치 기억력 때문에 뭘 까먹었나 싶어갖고.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것 둘인 이제 80렙 돌파해서 90렙 찍기랑 둘인 스킨 받기, 그리고 이 스토리 끝내기까지. 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야호! 둘인 전설 임무 마지막 날이야, 오늘이. 첫, 첫, 첫. 리소스 무결정 확인 중.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 뀨! 둘인 마지막 날. 알베도가 설산으로 오라고 했다 하더라고. 파티. 근데 이러면은 클레 치확 받는 건 좋은데, 프리나로 얘가 배겸용 흑염룡이 애매해진단 말이죠. 증발 반응 발동하면 안 되지. 그치. 원소 반응에 증발에 반응하면 안 돼갖고 배겸용 쓸 때 그게 조금 힘드네. 뭐 일단은 파티는 나중에 생각하자. 클레를 성형물을 바꿔줘야 되나? 이게 그 둘인인가? 아 맞아, 모자 같이 온다 했어 어제. 만약 몬드에서 부활한 게 겁나 그 큰 용이었으면 이곳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맞이했을까? 두개골 크기. 둘이는 이곳의 대영웅이겠군.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야. 뭐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부럽긴 하네.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알베도 덕분이야. 하지만 이런 대영웅을 빼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별로 안 부러워. 넌 진짜 여행자 페이몬, 모자는 아직 둘인을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 상실 현상이 아직 친한 친구한테까지 퍼지진 않은 모양이야. 뭐 지맥 문제면은 여행자랑 페이보는 잊을 리가 페이보는 좀 예외인가? 여행자는 잊을 일 없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너의 기억도 아직 온전하겠지. 근데 페이보는 그때 왜 멈췄지? 도토리가 시간 멈출 때? 타네스도 강림자일 건데? 사그림자도 그럼 강림자 입학편이가 강림자 그거겠고. 알베도, 드디어 만났다. 알베도, 우리 물어볼 게 엄청 많아. 빼또. 역시 너도 왔구나. 난 이 녀석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짚이는 바가 있어. 너는 어떻지? 나도 진단장님한테 전해 듣고 짐작 가는 건 있지만 일단 정보를 공유해보는 게 좋겠어. 알베도는 모두와 정보를 교환하고 둘인의 몸 상태를 살폈다. 몸 상태는 정상이야. 심연의 힘을 억제하는 체내 조직도 안정적이고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연금술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건 심연의 힘이 통제를 잃었다기보단 둘인의 자아와 이 몸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가까워. 그러다 자아를 완전히 잃으면 이 몸은 생물적 본능에 의존해 체내 심연의 힘에 지배당하겠지. 그렇다면 결국 이 책에 언급된 마녀들의 모임을 보면 둘인의 일에는 여러 명의 마녀가 관여한 것으로 보여. 이걸 기반으로 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 동화 속 둘인이 설산의 둘인을 대신해 이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건 한쪽 둘인의 운명으로 다른 한쪽 둘인의 운명을 고쳐 쓰는 거야. 그런 일을 실현하려면
연금술만으로는 부족해.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점성술과 스승님의 연금술, 그리고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지. 근데 이건 성격 차이라냐? 둘이는 다른 마녀들을 이제 마녀의끼린 자매와도 같다 해서 이모라고 부르고 근데 약간 좀 친근한 느낌이잖아 이모라고 하면은. 근데 얘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거든. 알베도가 이모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긴 한데 성격 차이라나 그거는?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예언을 알게 된 후 나와 둘이는 설산의 둘인 문제를 뿌리 뽑을 방법을 생각해냈어. 뿌리 뽑는다. 아마 이 또한 그분들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 그분들의 계획대로 나는 연금술 부분의 작업을 수행한 거지. 이제 남은 건 마법 부분이야. 확실히 둘인으로 그냥 설산 둘인을 완전히 집어삼킬 생각이던가 보네. 모사가 방금 운명에 관한 이론을 언급했었지. 어떤 마법이 티바티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책에 그 답이 있는 건 확실해. 나 갑자기 불안한 게 이걸 통해서 도토레를 엮어서 시뇨라를 부활시키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갑자기 시뇨라 이미지에 대한 미화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야 몬드 때만 봤고 이 몬드 리월 이나즈마에서 애가 악역 일만 했는데 뒷배경 살펴보면은 둘인 토벌전에서 애인이 사망한 것 때문에 몬드의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인단 내에서는 또 서로 타탈이랑 랑자가 워낙 그때 스카라봇이었구나. 걔네가 워낙에 좀 개판 치고 다녀서 그렇지 나름 또 친한 애들끼리는 산드론에 콜롬비나 아르레키노 시뇨라 해가지고 잘 지냈고 카피타노도 로잘린 나름 대우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로에팔토로 이름으로 부르잖아 걔는. 나머지 로잘린으로 부르고 비록 명예를 더럽혔지만 로에팔터의 희생은 여전히 안타까워 그녀의 죽음을 우리를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렀잖아 그때. 그거 생각해보면은 시뇨라를 라이덴으로 그때 그렇게 급하게 죽일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악령 둘인이 사라지면은 마녀 시뇨라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앨리스가 우리한테 책을 채워달라고 한 것도 그 마법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 운명을 바꿔 쓰는 마법이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움직이자. 책을 나한테 줘. 솔직히 그때 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생각이 안 들었는 게 몬드 리월 이나즈마에서 좀 강렬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오래 본 것도 아니라서 그냥 죽으면 죽은 악역이구나 싶을 정도였어갖고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인상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난다면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싫진 않아. 다음 이야기는 아마 나와 관련이 있을 테니 다음 장의 기억도 내 몸에 있을 거야. 커다란 나무 위 부러진 가지 하나. 그 단면은 성에서 날아온 가지와 꼭 들어맞는다. 그곳에 자리 잡아라. 부러진 가지에 자신을 이어붙이면 성 밖의 햇살과 비를 누릴 수 있을 테니. 자 어디 보자. 마법으로 운명을 덮어쓴다. 커다란 나무 위 부러진 가지 그 단면은 그러니까 악령 둘인의 운명을 세계수에서 부러뜨리고 시빌랑카 둘인에다가 시빌랑카 둘인을 그 부러진 가지에 연결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끈끈한 흙을 찾아 이어붙인 자리를 덮어야 할 것이다. 흙으로 덮어라. 역시 나무에다 이어 붙인다니까 왜 이렇게 오토 아포칼립스밖에 생각이 안 나지?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끈끈한 흙을 찾아 이어 붙인 자리를 덮어야 할 것이다. 지혜의 마녀가 선물한 해답. 꼬마용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가다 한 연금 공방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한 건 한 점토 인형으로 지혜의 마녀가 빚어낸 아이였다. 그는 어머니의 냉철한 지혜를 물려받았으나 무척이나 상냥해 보였다. 점토 인형은 악룡이 불러온 재앙을 해결하겠다 다짐했고 꼬마용도 이를 돕기로 했다.
악령의 운명을 해결한다. 여긴 연금술을 연구하는 장소일 거야. 다만 이 이야기의 작가는 연금술에 약간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네. 알베도? 이 모습은 어떻게 된 거지? 아, 저걸로 덮었었구나. 말해주는 걸 깜빡했네.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의 모습엔 둘인 머릿속에 이미지가 반영돼 있어. 최소한 얘는 사람 형태긴 하네. 얜 또 고양이야. 최소한 얜 사람 형태이 나네. 모자한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나와 모자는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가 보구나. 그리고 변화가 없는 너와 페이몬 둘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특수한 존재라는 거겠지.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 녀석들도 잘 모르더군. 뭐 일단은 이야기부터 진행시켜보자고. 주위부터 살펴보자. 맞아,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 이거. 숨겨진 길이 있잖아. 일행은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정성껏 만들어진 통로는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장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럼 빨리 가보자. 다른 장으로. 꽝. 그러나 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공백 상태라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이 길은 왜 있는 건데? 작가한테 영감이 번뜩였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했나요? 그렇다고 내팽개치는 건 나빠. 이건? 다들 여기로 모여줘. 심장?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아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다. 이 심장을 꼬마 용에게 이식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드레스토테르가 쓰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 시뮬랑카 이후에서 둘이 만들어간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모자 때부터 그랬지 아마. 3일차까지 완성이라고 페이몬이 생각했었고, 근데 4일차부터 뭔가 모자 이야기도 나오고 알베도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꼬마 용이 악룡의 이야기를 물려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알베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때의 일 같네? 이게 현 문제의 해답이라면 난 이미 그 답을 풀어냈어. 어째서 둘이는 그 후에도 계속 잊혀진 거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나?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것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좀 더 둘러보자. 악룡의 심장을 파괴하기, 악룡의 심장과 걸음을 융합하기. 멈추면 꼬마 용은 잊히고 말 것이다. 저거 2개밖에 없을 리가. 자. 이쪽은 아니야? 성으로 돌아갈까? 둘이 왜 그래? 이렇게 많은 시련을 맞닥뜨릴 줄 아, 여기 성으로 몰랐어. 돌아가는 길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그냥 새로운 세계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나 시뮬랑카에서 살던 시절이 조금은 그리워. 물론 좋은 시절이었겠지. 하지만 나라면 절대 그리워하지 않아. 모자?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가가 따르기도 하지. 그래도 나라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거야. 한번 돌아가려다 실패했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난제에도 해답은 있기 마련이니까. 가끔은 돌아가 보고 싶어져. 이야기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 꼬마 용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뭐야, 왜 성이야? 바깥 세계의 소란도 점차 가라앉았다. 나 성으로 안 하고 되돌아갔는데? 이곳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고 꼬마 용이 해야 할 일도 없었다. 아니, 나 다시 되돌아갔잖아. 그래서 성으로 안 들어가고. 엄마가 이야기를 마치면 아이는 꿈나라로 갈 시간이다. 나 설마 이대로 배드님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싫은데? 꼬마 용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과 같이 성 안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겠지? 뭐지? 갑자기
힘이 빠져. 왜 그래? 두린, 정신 차려! 아니 잠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 아니 분명 뒤로 나왔잖아 나. 성으로 가는 길 아니었잖아. 왜 이러는데? 결말이라니. 두린은 모두의 기억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어. 이런 결말은 안 돼. 그래 되는구나. 아이씨 깜짝아. 안녕? 이건 특정 결말에 도달했을 때 재생되는 음성이야. 앨리스 씨? 꼬마 두린의 경험이 이 책에 투영됐다는 건 이미 알아챘지? 그렇다는 건 반대로 이 배드 엔딩 책의 보고 와도 결말도 되는구나. 씨 깜짝아. 꼬마 두린에게 투영된다는 거야. 깜짝아.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행동해줘. 배드 엔딩이 발동되면 큰일 나. 배드 엔딩 취소되는구나. 이제 와서 다행이다. 말한다고 와 씨. 불평하는 거구나? 나 진짜 놀랐어. 괜찮아. 다 방법을 생각해뒀으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책에 관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 봐,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이야기를 다시 진행할 수 시겁했다 있어. 진짜로. 시겁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마법의 힘이란다. 와 나 진짜 시겁했네. 이런 근데 악령 심장 부숴도 되나? 걸음을 멈추면 꼬마 용은 잊히고 말 것이다. 저쪽은 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고 사다리 탈 수 있지. 헷!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그냥 이 심장을 파괴할 순 없을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몬드에 재앙이 닥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남길 수 없는 것도 전부 이 심장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잖아. 맞지? 만약 여기서 이 심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은 이론마저 뛰어넘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걸까? 꽤 기발한 아이디어네. 시도해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어. 두린, 나는 너희마저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시도해보고 싶어. 그치만 나 혼자 이걸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나랑 같이 이 심장을 부숴줘. 한번 해볼까? 배드 엔딩 보고 와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언은 반드시 실현된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꼬마 용은 온 힘을 다해 악룡의 심장을 파괴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성 밖에 그의 이야기만 남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악룡의 심장은 거목의 뿌리와 같아 땅 위의 줄기를 잘라낸다고 해서 죽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가지를 이어붙일 여지마저 차단해버렸다. 최악 중에 최악이네 이거는. 뒤얽힌 뿌리는 얼어붙은 땅에서 다시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뿌리 없는 가지는 기댈 곳을 잃고 점점 시들어갔다. 두린의 심장을 저렇게 죽일 수 있었으면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에서 못 죽였을 리가 없어. 꼬마 용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 밖에는 악룡의 이야기만 남게 되었다. 나는 누구지? 실제로 저 두린의 심장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을 거거든? 이게 나? 아이고 저때로 돌아갔네.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꼬마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악룡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이대로 결말이라고? 두린은 안 돼! 이제 어쩌지? 결말을 다시 쓰자. 앨리스 씨 도와줘. 이럴 수도 있지. 배드 엔딩 보고 와도 이야기를 되는 게 열심히 다행이네.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하긴 진짜 뭐지 실수로 누를 수도 있고 나처럼 아까 성으로 돌아가기는 완전히 실수였잖아. 아니면은 그냥 호기심에 눌러볼 수도 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걸음을 누군가는. 멈추면 꼬마 용은 잊히고 말 것이다.
악령의 심장과 융합 합치다? 요게 맞아? 답은. 악룡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며 꼬마용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린다. 이게 맞아. 이 단계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나 보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든 두린에게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야. 다들 준비됐지? 근데 둘인 과제할 때 스킨 모습으로 나왔던 거 보면은 1이 있고 난 뒤에 스킨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마신 임무에서도 스킨 모습으로 나오려나? 뭐 무료니까 불만은 없지만. 준비됐어.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뭐 하긴 스킨은 그냥 옷에 불과하니까 여기선.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아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다. 이 심장을 꼬마 용에게 이식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꼬마 용이 악룡의 이야기를 물려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꼬마 용은 악룡의 심장을 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악룡의 심장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꼬마 용의 영혼은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예언은 실현되었으나 운명은 바뀌었다. 꼬마 용은 새로운 삶을 손에 넣었다. 드디어 해피엔딩이야. 이게 마지막 단계였겠지? 이야기를 전부 완성했어. 흰 배경에 그러지 마라, 무섭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여기에 있어. 아, 그건... 새로 태어난 꼬마 용이 다시 길에 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된다. 아직도 안 끝났다고?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야. 진짜 마지막 단계겠지. 운명이 얼마나 대단한 장난질을 하는지 내가 직접 지켜봐 주겠어. 으아, 다들 진지해졌어. 저 고양이 웃는 표정 너무 좋은데? 왜 그래? 악룡의 심장은 꼬마 용과 한 몸이 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어둠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꼬마 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는 이 힘을 억제할 거야. 다른 선택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과연 꼬마 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억누르거나 멈춰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 힘으로 쓰는 게 정답인 건가? 내레이션이 왜 저러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잉크가 부족하지. 4개짜리로 가기에는. 꼬마 용과 그의 동료 그리고 공백. 어떻게 된 거지? 잉크가 부족한가 봐. 잉크가 소진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건가? 진작부터 그런 예감은 들었다만 다들 왜 그래? 뭐야, 다 사라졌어. 이야기를 쓰는 잉크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 앞은 공백뿐이다. 이럴 수도 있지. 이야기를 열심히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잠깐. 나갈 수 없다.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잉크가 부족하다니. 다른 선택지. 저긴 성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가 이 공백. 앞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공백이다. 나아갈 수 없다. 인간에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여긴 성이잖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하지 않는 게 답인가? 이 앞은 아무 이야기 인간에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이 앞은 예언은 반드시 실현된다. 꼬마 용은 멈춰섰고 체내에 있는 어둠의 힘은 점점 더 거세게 요동쳤다. 억압되지 않은 어둠의 힘이 꼬마 용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결국 꼬마 용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 밖에는 이게 나? 요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둘이는 이제 배드엔딩 어지간한 악령의 그림자네. 잠깐만. 뭘 선택해야 되지? 둘 다 해서 이럴 수도 벗어나는 있지. 이야기를 열심히 뭔가 말도 안 되는 펼쳐서 선택지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 만들 수 같은데.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주어진 가능성 말고. 어떻게 된 거지? 둘이는 분명 심연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데 아,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두 가지 배드엔딩을 보고 와야지 진행이 되는구나. 심연의 힘을 억누르는 것도 이야기의 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 같아. 실현하려면 잉크를 소모해야 하는 거지. 그럼 어쩌지? 우리가 잉크를 안 아껴서 이렇게 된 건가? 반드시 써야 되는 사건들이긴 했어. 잉크가 너무 조금 남았어. 이걸로 어떻게 해피엔딩을 쓰지? 애초부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없을지도 몰라. 둘이네 인생은 이제 시작한 거잖아. 그게 무슨... 하긴 이건 둘이네 이야기니까 그치?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에 결말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관계라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 둘이는 마녀 M의 펜 끝에서 탄생한 캐릭터로 줄곧 마녀 M의 이야기 속에 존재했어. 티바트에 온 후에도 이 점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두린이 설산의 두린을 대신해 부활하는 건 두린의 이야기를 설산 두린의 원래 운명에 이어붙여 운명을 바꿔 쓰는 행위였어. 하지만 이야기와 운명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바르 아줌마가 알려준 비밀대로면 티바트에서는 모든 생명의 운명이 이미 짜여져 있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 반면 두린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작가가 필요해. 두린은 조금씩 이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갔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심연의 힘도 폭주하기 시작했지. 이건 작가의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인가요? 꼬마 용은 똑똑한 친구를 사귄 듯하다. 시끄러워. 넌 이 녀석을 도우려는 거야? 아니면 괴롭히려는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긴 이제 한계. 너희는 어떤 선택을? 난 지금 이야기가 끝난다면 둘이는 사라져버릴 거야.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할 것 같네. 나는 아직 엄마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구나. 그렇다면 나 꼭 가보고 싶어. 공백으로? 아직 쓰이지 않은 장, 이야기 너머의 공백으로. 이거 맞잖아 그럼. 그렇지만 앨리스의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두린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 이상 무턱대고 이야기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난 무섭지 않아. 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아무래도 이 문제의 답은 두린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같네. 됐어. 녀석의 앞을 가로막는 게 뭐든 다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무형의 벽은 마치 존재 자체의 경계. 넘은 수 없다. 어떤 공격을 막고 존재의 경계에 균열이 생겼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해. 이 앞에는 이야기가 없다. 아무 감각이 없어. 안데르스토테르가 쓰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앞을 봐. 너의 영혼과 지혜는 순수한 영혼에서 나왔어. 넌 허무의 존재가 아니야. 힘이 안 들어가. 일어나. 너의 뼈와 살은 모두 내가 직접 빚었어. 너는 허상이 아니야. 난 정말 살아있어? 근데 육체 스펙은 진짜 미치긴 하다. 중간에 바쿠나와 살 좀 섞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린 심장에 바쿠나와 살점은 그래. 앞으로 말도 안 나아가. 너는 나와 똑같은 완전한 생명이야.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어떤 연결고리도. 넌 혼자가 아니야. 적어도 내가 네 친구니까. 뭐야, 나도 끼워줘. 여행자도 끼워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난 누구지? 네 이름은 두린.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은 두린. 채, 느려 터졌군. 달려. 이 세계의 운명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 달려. 잠깐만. 난 어디로 가야 해? 뭘 해야 해? 가서 네 소원을 이뤄, 두린. 내 소원? 달려. 두린,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린 달려. 날아. 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들 왜 내 제안에 대답이 없어? 이야기를 미완성의 운명에 접목시켜 운명을 고쳐 쓰고 이야기가 계속되게 만든다라.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작가도 펜을 놓아서는 안 돼. 그리고 예언의 시간은 아직 수백 년이나 남았지. 그렇네. 처음에는 내 지식이 너무 얄팍해서 연금술 같은 위대한 지혜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었나 생각했어. 아니면 내 시선이 하늘의 별들을 넘지 못해서 예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런데 뜻밖에도 제일 큰 장애물은 나의 시간이었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야. 학술적인 관점에서 나는 네 제안을 딱히 부정하지 않아. 예언은 결국 실현될 거야. 별들과 함께 시간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앨리스, 모두에게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어.
다시 한번 너의 마법으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예언의 순간까지만이라도 지속되게 해줄 수 있을까?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거니? 아니, 라인 도트르가 그랬어. 생과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이라고. 투명 처리 비움. 삶과 죽음도 세상의 변화도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 이 규칙을 억지로 깨려고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될 거야. 그건 안 돼. 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 그럼 네 말은 이 펜을 미래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뜻이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나는 너 대신 이야기책을 써내려갈 이야기의 마법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마법을 작동시키려면 네가 충분한 양의 문자를 제공해줘야 해. 얼마나 필요한데? 네가 평생을 바쳐 준비해야 할 정도로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마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못해. 네가 남길 수 있는 문자는 한정적이지만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앨리스의 진지한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언젠가는 네가 남긴 모든 문자를 동원해도 이 세계를 다 묘사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면 이야기도 따라서 멈추겠지? 그래도 시도할 가치는 있어. 이 펜을 미래로 보내줄 수 있을까? 심지어 앨리스는 저 떼의 엄마도 아니었잖아 아직. 근데 그걸 이해해 주는구나. 아니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재앙의 영향도 많이 옅어졌어. 좀 편안하게 지내. 시뮬랑카를 떠나면 그 아이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야.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해. 바르벨로스도 저 때부터 살아왔던 거라면은 평범한 노인은 아니겠다 확실히. 그럼 평할머니 같은 케이스인가 보다. 안드레스 토트레가 늙어 죽을 정도면.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네. 심지어 바르벨로스는 저 때부터 노인 목소리잖아. 아니야? 왜 그 아이를 이야기 밖에 내보내서 티바티의 운명에 맞서게 하려는 거니? 이야기 속에 남겨두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내 마법이 있으면 이야기 속 운명의 저주를 해결하고 네 아이에게 멋진 결말을 안겨줄 수 있어. 그렇지. 거기선 여신에게 소원을 빌면 나무도 소년이 될 수 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결말이 가능하니까. 동화의 결말은 대체로 이런 식이야. 하지만 앨리스,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건 앨리스, 나랑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래?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건 무엇일까?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그걸 가장 큰 아쉬움으로 여기지.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나의 가장 큰 아쉬움은 내가 쓴 모든 이야기에 결말이 존재한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리 멋진 캐릭터도 이야기 속에서 결말을 맞이하고 나면 모든 가능성을 잃게 돼. 그들에게 있어 이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아. 하지만 내가 펜을
이야기 속 캐릭터에게 넘겨서 캐릭터가 직접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면 어떨까? 너 설마 네 말대로 내가 남길 수 있는 문자는 한정적이야. 이 마법은 예언의 순간까지 버티는 것만으로 한계겠지. 하지만 나는 네 마법을 빌려 완성된 이야기 일부를 잉크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았어. 역시 마녀회. 이 잉크는 마법의 매개체로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줄 거야.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야. 그 아이가 이야기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자신의 바람을 새겨 넣는다면 어느 페이지에서 내가 펜을 멈추더라도 그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야기의 창작 권한을 그 아이에게 넘길 수 있어. 이야기 속 캐릭터가 이야기를 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가? 응? 그러면 그 아이는 진정으로 내 펜끝을 벗어나 이야기 밖 인물들처럼 자기만의 삶을 창조해 나가겠지. 이야기 속 캐릭터한테는 제일 특별한 일인데 현실 속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평범한 일이니까 가장 특별하게 평범함을 자신의 아이에게 부여하는 방법. 마법의 한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요소는 많아. 우선 그 아이는 티바티에 간 후에도 네 이야기에 의지해야만 그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 창작 권한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계와의 연결은 점점 약해질 거고 어쩌면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권한을 넘기는 사이에 그 아이도 스스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몬드성 친구들. 이 방법은 티바티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에 너무 많이 닿아있어. 노골적인 힌트는 바로 덮어 씌워질 거야. 그 아이들을 무사히 인도할 힌트를 남기기란 쉽지 않아. 티바트의 경계를 관리하면서 그 경계를 닿을 순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어갖고 운명을 비틀려 하면은 강제적인 수정력이 작용한다.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로 이끌어주면 돼. 나이다가 스카라무슈 그 과거 지워질 때 그걸 동화 형태로 남겨가지고 비껴 나갔던 것처럼. 그 아이가 잉크를 다 쓰고도 네가 원하는 장면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과거의 장면만 끊임없이 배회하게 되겠지? 그래도 넌 그래도 난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 그 아이가 미래에 품는 기대도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전부 그 아이의 잉크가 될 수 있어. 그럼 더는 나의 낡은 펜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아니야. 역시 넌 내가 아는 모든 작가 중에 제일 창의적이고 낭만적이야. 이렇게 낭만적인 아이디어에 힘을 보태지 않을 수 없지. 고마워, 친구. 그럼 나의 아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여기까지 왔구나 둘인. 네. 전 엄마의 펜을 이어받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왜 망설이는 거니? 제가 펜을 받으면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고난을 넘기면 나는 존재의 근거를 잃고 점차 사라져 가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를 표현한 작품으로서는 정말 흔할 수도 있는 전개긴 한데 내용 자체는 신박하긴 해. 동화 속 아이한테 하는 게. 근데 그 모성애란 주제 자체는 흔하거든. 근데 그래도 왕도식 전개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가 좀 확실히 울리는 그런 게 있네. 아이야, 나는 아니, 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나는 사명을 완수한 마법의 의식일 뿐이니 미련을 가지지 말렴. 알아요.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 엄마를 너무 일찍 떠나보낸 아이에겐 나쁜 버릇이 남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아직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둘인 그치, 떠나보내기에는 정신 연령이 아직 너무 어리지. 하지만 이 세계에 온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륙을 가로지르며 여러 적을 마주했고, 더는 엄마의 이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으니까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걸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의 이야기책을 내려놓을 때가 됐죠. 엄마, 저 어른이 될게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철드든 방식 중에 하나야. 너무 일찍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는 거. 물론 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긴 해.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일도 겪으면서 스스로 성장한 게 맞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소중한 사람을 일찍 떠나보냈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 이 선물을 가져가렴. 일찍이 너에게 줬어야 하는 거란다. 너는 이 이야기의 탄생을 지켜봤고 이야기의 미래에 소원과 축복을 더했으며 이야기 속에 너의 선택을 적었지.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이 펜의 주인이야. 그럼 이 이야기를 지속하게 할 또 하나의 힘, 이 이야기의 관찰자여. 페이지를 넘기고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추가하겠니? 페이지를 넘긴다.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육막 갑자기 운명. 어둠의 힘이 밀려들었다. 꼬마 용은 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안타깝게도 이야기 마녀가 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듀린이 쓰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는 엄마의 기억에 들어가 펜을 물려받았다. 그리하여 끝을 맞이하려던 이야기도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네. 운명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니 흔치 않은 기회로군. 가자, 둘이! 사실 설산에 떨어진 악룡 두린도 재앙을 원했던 건 아닌데. 아니, 그런 운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마지막에 남은 건 나의 이야기야. 몸통 다 어디 갔니? 아 그래, 얘 원래 이런 식으로 싸웠지. 오랜만이야 두린. 차, 훗! 핫차!
원소 에너지는 안 주는 거야. 이러지 마. 나한테 맡겨.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너 혼자는 못 피해. 오! 내가 도와주지. 바람. 손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건 나의 이야기야. 이거는 다 들어라. 흑도로야 시련의 되나? 그림자여. 헛, 아이고. 자. 나한테 맡겨. 자, 운명의 전환. 갈라져. 갈라져라. 오랜만에 보네 이거. 오. 어우. 이번 공격엔 사각지대가 없어. 내가 막아줄게. 알베도 연성진. 위험해. 이 새로운 이야기에서 조리는 어둠의 힘에 지지 않아. 고마워요, 엄마. 둘이는 어둠의 힘을 이겨내고 정해진 운명을 바꿨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들 괜찮아? 오, 아 이렇게 바뀐 거구나. 두린이 활약하는 모습 다 지켜봤어. 완전 멋졌어. 네 몸에 있는 장식도 조금 바뀐 것 같아. 뭐랄까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할까? 확실히 전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다들 정말 고마워. 모두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직접 나서지 못하고 간접적인 도움밖에 못 준 게 흠이군. 채, 운명이란 놈한테 한 방 먹일 기회였는데 아쉽게 됐어. 모자 너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게. 세계수 뒤틀려가지고 그냥 과거 세탁했던 거 다시 취소돼도 재밌긴 하겠다. 뭘? 운명한테 한 방 먹일 기회. 그럴지도 모르지. 잠깐 실례할게. 네 체내에 있는 심연의 힘이 다시 안정됐어. 그 기묘한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고. 다행이야. 잘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뭘 의미했던 거지? 연금술 외에 둘이네 몸에 작용하는 규칙이란 무엇일까? 결과만 좋으면 됐잖아. 이 녀석의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됐으니 난 간다. 모자 벌써 가게? 인간의 관습대로면 이제 축하 파티가 있을 거야. 축하 파티? 그딴 건 나랑 안 맞아. 또 곤란한 일 생기면 그때나 찾아오든지. 어쨌든 친구는 맞으니까. 저 성격은 정말 변하질 않는구나.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음, 뭐 어쨌든 친구는 맞는 맞으니까 말이야. 저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은 좋은 말이야. 둘이에게 있어 축하해야 할 순간이니 학술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겠어. 알베도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었어. 마녀 이모들이 뭘 했는지 말해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는 학술적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썰풀이로 하면 되지. 축하 파티에서. 괜찮아. 앞으로 축하 기회는 파티.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잖아. 안 그래? 응?
여행자 페이몬. 그럼 나도 이만 가볼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가서 기록해둬야겠어. 뭐야, 파티 하나? 잘 가. 이제 축하 파티 할 시간인가? 아, 앨리스. 너더커. 입만수 축하해. 그럼 약속대로 나에게 책을 돌려줄 차례야. 일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알고 찾아왔네. 역시 대단해. 티바트 모든 세상의 관찰자.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사회생활의 필수 소양이래. 저편의 이야기 사성. 그렇지? 저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 한번 껴볼까? 잠깐만, 여기 설사를 사지 말고 잠깐만. 앨리스에게 책 돌려주기 저쪽.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일단 바로 저거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둘인 스킨. 예쁘다. 동화 속 세상 같아. 일단은 심장을 원래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완전히 안정됐는지 뚫어놨고, 여기 요런 거, 요 뿔 좀 더 자유로워졌고, 요 덮어있던 게 여기저기 좀 더 빠져나갔네. 나머지 장식들도 약간 좀 화려해진 느낌? 옷 자체를 갈아입진 않았고, 어디 보자. 꼬리도 살짝 여기 좀 더 노란색 섞이면서 그런 느낌. 요 갑각들 사라지고 좀 안쪽에 심연 느낌의 보라색 그런 거가 좀 많이 드러나게 됐네.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사회생활의 필수 소양이래. 좋네. 잘 어울린다. 지나치게 큰 변화도 아니라서 딱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스토리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설 임무에서 변화한 걸 보여줬으니까. 마녀의 임무 때도 이걸로 나왔고. 이거 왜 빛나지? 마도 버프 때문인가 이건? 마도 버프 때문 맞는 것 같은데. 도도크 이야기 집에도 그런 거 해줘. 마도 버프로 빛나는 거. 없어도 쓸 거긴 하지만. 앉아 계시는군요. 오랜만이야. 관찰자와 서술자 씨? 지금 그 호칭을 들으니까 왠지 처음부터 여행자한테 특별한 역할을 준비해뒀던 거 아닌가 싶네. 물론이지.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쓰는 사람 말고 읽어줄 사람도 꼭 필요하거든. 그래야 내 마법도 효과가 발휘돼. 여행자에게 관찰자의 역할을 맡긴 건 여행자의 특수한 신분 때문이야. 바르바토스? 이런 신분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 한때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하나 고민했다니까. 뭐 어차피 모든 선택권은 앨리스 씨에게 있죠. 그래도 덕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잖아. 안 그래? 각설이! 넌 여기 어쩐 일이야? 마녀회가 몬드에서 이렇게 대담한 실험을 벌이는데 바람의 신으로서 어떻게 안 와볼 수 있겠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해요, 바르바토스님. 내가 보기엔 바람의 신도 즐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약속대로 너희의 성과를 보여주렴. 네, 여기요. 처음부터 많은 계획을 세워뒀는데도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나를 놀라게 만드는 부분이 많네. 라인도트르의 아이가 그녀를 대신해 연금술 부분을 완성한 것도 그렇고, 그때 그 아이의 부탁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들 여기에 있었으면 이 감상을 함께 나눴을 텐데. 난 여기 있어. 너한테 답하지 않는 건 뭐든 다 집어삼키는 그 녀석뿐이야. 라인도 티르요? 뭐든 다 집어삼키면? 바르? 연락을 보낸 지가 언젠데 답장이 늦어. 아가, 이리 오너라. 가까이서 보고 싶구나. 네, 예언의 마녀 이모. 멀리서 보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수정구 같은 걸로 보고 계시지 않나?
역시 이 아이의 운명은 별들 사이에 비치지 않아. 아냐, 그 녀석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뤘던 일을 해냈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가, 너는 네가 행운아라는 것만 알면 된단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요? 사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되지 않았다. 그 마녀의 의식은 이미 이곳을 떠난 듯하다. 이야기 속에서랑 똑같네. 두린, 앞으로의 계획은 있니?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가 무척 기대되는걸? 많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쉬움부터 해결하면 어때? 드발린이랑 친구 되기? 각설이, 너 방금 두린한테 뭐라고 했어? 일찍이 이뤘어야 할 소원을 이루러 가라고 했지. 다시 한번 고마워, 앨리스. 아, 사라져가는 마법의 의식이래. 시간 얼마나 남았어? 아마도 이게 내 마지막일 거야.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 정도는 돼. 참 싫다. 친구를 2번이나 떠나보내는 기분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남긴 글 속의 너는 언제나 즐거운 모습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야기 속 너에게 기쁨의 마녀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런 말 마. 바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슬픔을 가르쳤는걸? 나한테 작별 인사도 좋지만 그 아이에게는 남길 말 없어? 그 아이가 이어서 써내려가도록 이 책을 다시 그 아이에게 줄 생각이야. 이 책에 남길 말을 써주면 어때? 내가 새로 쓸 필요는 없겠어. 그 아이의 엄마가 이미 오래전에 남겨둔 게 있거든. 나는 그 말을 전달해 줄게. 헛신이다. 저렇게 생겼었구나. 아이야,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되겠구나. 나는 늘 이야기 속 멧돼지 인물을 공주. 내 아이처럼 고양이 서버. 여겼단다. 내 펜으로 빚어낸 모두에게 어머니로서 사랑을 담아주려 노력했지. 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아이야. 오직 너만이 이 세계의 운명에 도전할 수 있고 내 이야기에 가장 완벽한 주석을 남길 수 있어. 또 오직 너만이 내 펜 끝을 떠나 내가 닿을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겠지. 그래도 말해주고 싶구나. 날아가거라, 나의 아이야.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고 숲의 바람이 햇살을 쫓듯 미지의 땅으로 가서 너만의 모험을 하려무나. 만약 보석처럼 아름다운 용을 만나거든 주저 말고 춤을 청하거라. 악룡 둘이나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저게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탄생은 이미 이 세계의 인정을 받았으니 망설일 필요도 없단다. 너에게는 이룰 소망이 수없이 남았으니. 수메르 가는 길 2월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너에겐 기나긴 길이 펼쳐져 있고 아, 저거 뭔가 했더니 책이구나. 비늘인가 싶었는데. 그 길 위의 노랫소리와 꽃들은 네 잉크가 되어줄 거야. 내 펜을 이어받아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렴. 악룡 둘이니 하지 못했던 일들이야. 방금 너에게 준 건 마법책의 복제품이야. 이 이야기의 관찰자로서 기념품이 없으면 안 되잖니?
물론 이 복제품에 신비한 마법은 없지만 멋진 이야기는 빠짐없이 담겨 있단다. 좀 더 후일담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면은. 후일담 같은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 만호가 없다. 이거는 좀 이따 파티 바꿔서. 바르바토스. 두린과 드발린이 함께 몬드 상공에 나타났다. 이 문장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날이 올 줄이야. 후일담 없나요? 그래서? 두린이랑 드발린 같이 놀고 몬드에서 축하 파티하고 클레랑 케이아랑 뭐 친한 애들 다 불러갖고 달리아랑 알베도도 불러서 같이 노는 그런 후일담 없나요? 후일담이 필요하다. 후일담이. 나에겐 후일담이 필요하다. 네 개밖에 안 나오네. 호감도 3레벨? 아직 좀 많네. 시문 일단은 다 금색 만들어보자. 있는 대로. 맨 위에 있나? 맨 위에 있네. 좀 캐야겠네. 레진 오늘은 저 시문에도 넣어 써야겠다. 요것도 시문으로 바꿔. 별거하신 오늘의 의뢰 그런 다음에 요거 좀 돌자. 이제 둘인 거의 완전체죠? 아 레벨업. 둘인 레인이라고 치면 풀이나가 상관없나? 좀 해볼까? 온 세상을 따질싹하게 보시게 발톱 종말의 탄식. 목말의 탄식. 터져라. 구름이 돌아왔노라. 전부 터뜨릴 거야. 텅텅 폭탄. 한운에 한운 충격파는 낙하 공격이 아니다. 그냥 때리면 맞는다. 공중에서도. 어우 좋은데? 시몬. 짜잔! 반짝이는 순간. 보시게 발톱 다가오지 마. 바람 퍼져. 그냥 허공에서 때리고 선인의 왕님을 맞아. 화력 장. 번개. 박외살 라침. 텅텅 튕겨라. 아이 미친놈.
파티 나름 센 거 같은데? 아 근데 이번 팀맥전에서 성경을 뭐 봤지? 저리가 다가오지 마. 발반응 쪽 공간 거의 다 맞춰놔가지고 퍼져라. 선안 받아가지고 풀이나 세팅을 바꿔줄까? 쾅쾅 볼까? 제압기. 자. 스커크 팟에서 터남이 좀 더 좋다 해갖고 아 근데 느비에트랑도 쓰고 할 거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다. 근데 클레랑도 쓰고 하다 보면은 잘 모르겠네. 서남이 나으려나 극단이 나으려나. 서남이 2셋에 체력 증가 있고 보호막 강화 효과 증가, 공격력 증가. 서남이 뭐랑 같이 나오지? 견고한 천함 여길 건데? 상백의 화염이랑 유라가 강화되겠네? 바람아 퍼져라. 하, 찌, 훗. 날개 좋은데 이거 왜 안 쓸까? 아쉽네. 적어도 바람의 날개는 대체해주지. 뭐야? 에? 뭘 봐? 미쳤나봐. 오. 퍼져라. 쿠르미 타가 너나 사람이 춤추는 날개로다. 옛날에 길대가 되게 좋았었는데 신의 눈 여기 있구나. 뭔가 살짝 아쉽네. 스토리 자체가 아쉬웠다기보다는 약간 후일담에 있었으면 좀 더 맛보리로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일담이 충분히 맛있을 수 있는 스토리였어갖고 조금 아쉬웠게. 후일담이 있었으면 후일담이 엄청 맛있게 나왔을 것 같아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살짝 아쉽네. 진짜 이번 전설 임무 그냥 다 좋은데 딱 후일담 하나만 맛깔나게 뽑아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 애들 모여서 축하하고 그 축제 그 파티하고 파티 같은 거 좀 열어가지고 이제 애들 모여서 떠드는 거 한 번만 보여줬어도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자그마한 아쉬움. 나한테 맡겨.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미 매사가 나온 거다. 어우. 아 아니구나. 궁을 맞춰야 되는구나. 맞네 실수. 근데 죽었어. 이게 원소 전투 스킬은 피해가 있나? 없나? 있네. 찍을 때랑 쏠 때 있고 원소전투 회복 요것도 해가지고 사실 좀 찍어야 되긴 하는데 요거부터 왕관 주고 나서 요것도 왕관 주자. 어차피 요즘 왕관은 좀 많아갖고 왜냐면 특성 체크기가 귀찮아갖고 왕관을 덜 줬거든. 얘는 좋네? 그새 좋네? 나도 모르는 새? 얘는 대충 쓰고 있고 유랑 되게 많네 나. 나중에 그거 뭐시기냐 콜롬비나 나오는 거 보고 콜롬비나가 유랑 쓰면은 저거 아껴놨다 쓰고 아니면 필리스도 찍어줘야겠다. 유랑이 많네.
포다도 좋아 보이긴 한데 일단 풀돌도 못 찍었는데다가 바람 원소라서 원소 공명을 못 받다 보니까 넣을 데가 없어. 달걀팟 요요가 그 뭐지? 청록이야 맞나? 습기 요원으로 요요 쓰고 있고 나한테 맡겨. 그렇다고 라오만 뺄 수도 없고 닐로 빼면은 물 부착이 안 되고 강공 캐다 보니까 행추 쓰기도 애매하고 닐로를 습기로 빼기에는 체력이 부족한 거 상관없지 않나? 닐로 체력 좀 부족해도 어차피 딜 못하잖아 네페르가 딜하면 숲의 기억이 명중시지 닐로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콜롬비나가 힐러로만 나와준다면 그냥 나이라 끼고 하면 되는데 나이다가 명중 제일 잘하는 애다 원마도 올려줘서 마더버프 한번 꺼볼까? 저거 무기 꺼지나? 마더버프 꺼봐. 나이프랑 포크. 맞네 마더버프네 저거. 전임하는 내내 안 켜져 있더라. 갈라져라. 클레가 도와줄게. 사실 피스를 키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도둑고 어디 갔어? 얘로 과부하 파티 만들면 클레가 좀 세긴 셀 건데 75, 69 개판이긴 한데 극단 남는 거 짬처리한 거라서 얘한테 원충을 아예 안 맞춰놨네. 근데 얘도 시문이네. 습 설탕은 키워놨는데 80렙이구나. 근데 스핑 왜 이렇게 높지? 원충은 128? 살짝 부족할지도. 이게 마녀야 볼까? 풍령 소형 풍령? Q2 쓸 때마다 애들이 세진다는 거지. 5%, 7%. 드라마틱하진 않는 것 같은데. 레이저 한번 볼까? 레이저. 완료하면은 뇌아가 각화된다. 그냥 심플하게 세지고. 사실 이게 다지 마녀에는. 나머지 쓰는 애들 둘. 예, 신성한 비층 공식이 75% 증가. 요거 증가하는 거. 내성을 좀 많이 깎네 그럼. 20%가 75% 강화되면 얼마나 깎는 거니? 35% 깎는 건가? 마녀회 적용 받았을 때부터 이제 종료보다 많이 깎네. 이렇게 하면 종료도 참 사기야. 그냥 보호막만 있으면 내성 깎이래. 내일 지맥제압전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평소엔 그냥 비방으로 하고 끝냈는데 극한까지 깰 수 있으니까. 뭐야 물고기다. 폭파. 극한까지는 뭐 무난하게 깨니까. 클레 데려가서 깰 수 있으려나?
마부 아파트로 데려가 볼까? 라인업 뜬 거는 봤거든? 명령에다가 침례자에다 아예 침례자가 왜 나오는 거야 씨 어이가 없네. 침례자 뭘로 잡아야 되지? 이거 왜 쌓이는 거야? 이거 수프에도 쌓일 수 있는 판정인가? 네잎클로버 3개. 이게 궤적이지. 와우. 클로버에서도 궤적 남아가지고 멋있는데 이거? 다다다. 약간 이거 같다. 얘도 요거 이렇게 하면은 외형 바뀌는데. 파란 옷, 검은 옷. 머리 짧은 거, 머리 긴 거. 이런 느낌 변한데? 매일매일이 이야기의 새로운 아직 인간의 사회생활 무릉덩이 밟고 싶어. 이런 날엔 너무 높이 그 용도 이런 곳에 참 예쁘다. 안녕? 내 고개가 살짝 기울어진 건 신경 쓰지 마. 목이 좀 다점이란 말이 있던데 그럼 점저도 있어? 아 브런치. 오늘 밤엔 꼬리를 몸에 감고 자면 그렇지 안심이 않나? 돼. 꼬리를 몸에 감고 잔다고? 전보다 어른스러워졌다고? 내 몸속 깊은 곳에는 용은 서로 뿔을 부딪혀서 친근함을 표현해. 근데 내가 힘 조절을 못해서 네 머리를 다치게 하면 안 되니 난 드발린이 뿔이 빨리 없는데요. 나는 건 나보다 날개가 커서 그런 드발린 걸까? 얘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용의 형태, 그러니까 시뮬랑카 때의 블록 용 체격이었다면 드발린과 속도를 겨뤄볼 만하지 않았을까? 내 첫 친구는 종이로 된 꼬마 날다람쥐였어. 하디사라. 그때 나랑 놀아주는 건 그 애 하나뿐이었지. 난 그 친구한테 높은 곳에 핀 꽃 여기 오기 전엔 다른 사람과 대화 아직 몬드의 모든 게 너무 티바트의 술은 동물은 마실 종이가 나이가 아니고 아니다. 지금의 나는 뾰족한 발톱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편하게 만질 수 있을 줄 고기가 좋아. 커다란 고기. 근데 고기를 좋아한다. 지금의 난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양해해줘. 나이프랑 포크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저기 내 거는 채소 반만 주면 안 될까?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예 없어도 좋고. 육식 드래곤이라서 그런가 봐. 어떤 식기를 쓰면 돼?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되는 거야? 고마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미안. 내 미각에 맞아, 이거 맛없는 거좀 오늘은 저렇게 돼. 생각보다 일찍 왔네. 미안. 추가하고 싶은 디테일이 생일 축하. 점점 많아져서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높은 성 안에 보석을 그러나 성의 계단을 오른 레인저는 용의 비늘 위에 별가루가 가득 내려앉은 레인저가 검을 버리고 손바닥을 펼쳤다. 그날부터 탑 꼭대기의 창문은 밤새도록 반짝였고 오. 용은 레인저를 태우고 은하의 뚝을 순찰했다. 안데르스토트레드, 별빛은 앨리스, 그들의 에드, 망토가 되고 우정은 알베도, 그들의 알베도, 나침반이 방랑자, 되었다. 방랑자, 닐루, 나비아, 키라라. 대사 있네. 이거 꼭 만나겠다 얘네. 그리고 얘네들 다 있고. 잠깐만. 헉시. 내 친구 에스코피에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어. 지금까지 드보르 케이크를 아쉽네요. 쟤네도 스토리에서 한 번쯤 만나게 해주겠지. 이벤트도. 위험해. 그렇고 이벤트 건먹은 조심해. 나한테 맡겨. 백도, 저리가. 갈라져라. 포식의 발톱. 흑도,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부식, 은식, 신생, 운명의 전원. 백도, 다가오지 마. 다 흑도. 들어라. 시면의 그림자요. 종말의 탄식. 이거 맞아. 오류 있댔어. 종말의 단식인데. 선물을 여는 것처럼 떨려.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는 거야? 이런 건 처음 봐. 지식이 늘었어. 아직도 할 수 있어. 힘은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은 결말이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날 믿어. 이것도 미안. 나는 멈춰. 그만해. 너무해. 이러지 마. 다들 안녕?
난 두린이라고 해. 너를 따라갈게. 전력 강화? 최선을 다할게. 스킨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사선 변하긴 한데 난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도둑고 어디 갔어? 환상극 밖에서도 된다. 클레도 이거 되게 잘 나왔는데 말이야. 앨리스랑 깔맞춤이라도 좋은 것 같아. 도둑고 어디 갔어? 빨리 도도코 이야기집을 스킨으로 내놔라. 아? 얍. 자! 당근서리. 일단 원신은 이쯤 할까요? 엽. 원신은 이쯤 하고 듀엔 나이트 어비스 피나랑 이번에 또 새로운 스토리 하나 더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피나 거 하고 내일 이어서 하지 않을까. 듀나워 하러 가야지. 피나 거 스토리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 지맥제 합전도 하고 할 겸 요거 듀나워 메인 스토리까지. 메인 스토리 맞나? 어쨌든 스토리 하나 새로 업데이트 나왔더라고. 그거 볼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 잠깐만 소리. 소리 안 켜놨다. 그냥 애들한테 붙어먹혀서 딴 애라서. 아 맞다 풀시키 얻었어. 역시 지난주에 날 두 번 부를 줄 돌아가지고 알았어. 1근원한테 있고 얘도 1근원인 근데. 아 요거 열렸구나. 자 나이팅게일 스토리를 저번에 그 역시 뭐시기냐 날 부를 줄 알았어. 어딨냐 2개를 해놨었거든. 그래서 요새 이제 오늘 2번째랑 3번째랑 4번째 거 마저 끝내러 가봅시다. 아웃사이더 20으로 전송. 잠깐만 녹화 안 끊고 왔다. 이거 한번 끊어야겠다.